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2차원 운동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서 포물선 운동하고 단진자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이어서 단진자의 주기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교과서는 70에서 71쪽에 이 내용이 있긴 한데요. 근데 단진자의 주기의 결과만 적혀 있고 그 주기를 구하는 과정은 나와 있지 않아서 그걸 좀 추가로 설명을 할까 합니다. 여러분 문제 푸는 데는 주기의 결과만 기억해도 되긴 한데요. 근데 너무 딱 결과만 나와 있어서 어떻게 구하는지 과정을 좀 설명할까 합니다. 우선 단진자에 대해 하기 전에 단진동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하는데 단진자하고 미안합니다. 저도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단진자 안 깨어 있을지도 몰라. 지금 약간 잠결에 하고 단진자하고 단진동이 용어가 좀 비슷하죠. 근데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 이 둘의 관계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단진자는 단진동합니다. 단진자는 단진동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단진동은 뭐냐면 변이의 크기에 비례하고 그다음에 변이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요 복원력이 작용할 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 복원력이 작용할 때 직선상에서 주기적으로입니다. 주기적으로 왕복 운동하는 그런 것을 이제 단진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진동의 조건은 거리에 비례하는 복원력이 작용하면 단진동을 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오늘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진동 조건에 가장 이제 이상적으로 부합하는 게 용수철 진자이거든요. 단진자를 설명하기 전에 용수철 진자의 주기를 먼저 구해보고 그걸로부터 단진자의 주기도 구해보는 그런 과정을 해볼 겁니다. 우선 용수철 진자는 용수철 상수 K인 용수철에 질량이민 물체가 매달려 있는 상태고요. 그걸 수평 방향으로 그림을 대략 그려주면 요 벽이 있고요. 무시무시한 바닥이 있고요. 마찰 무시하는. 그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잡아 당겨가지고 요 원래 길이에서 A만큼 잡아 당겨서 놓는 경우입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계속 왕복 진도 운동하죠. 이때 이제 요 물체에 대해서 ma=f를 써보면 조금 멋있게 써볼게요. 뭔가 이런 기호 쓰면 멋있어 보이죠? 네. 아님 말고 되게 반응이 무미건조하네. 네,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미분을 배운 상태니까 공식적으로 배운 상태 맞죠? 네. 그래서 ma는 -kx, a 대신에 x를 t에 대해서 2번 미분한 걸로 x를 t에 대해서 1번 미분하면 속도가 되죠.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1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요, 여기 이제 이런 걸 미분 방정식이라 그래요. 미분이 포함된 방정식이거든요. 여러분 대학교 가면 미분 방정식을 계속 풀어볼 거예요. 근데 저도 대학교 가서 미분 방정식 푸는 방법을 보고 뜨악했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풀이 방식이 이래요. 미분 방정식을 뚜려다 쳐다봐요. 이렇게 쳐다본 다음에 해를 예측합니다. 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 그런 다음에 해를 예측한 해를 여기다 집어넣어봐요. 그래서 이 등식이 성립해. 그러면 푼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이런 근데 실제로 미분 방정식을 그렇게 풀어요. 그래서 저도 황당했는데 우리는 약간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얘를 잘 보면요, x를 2번 미분했죠. 2번 미분했는데 x가 나왔어요. 앞에 마이너스가 붙고요. 그래서 보면 x를 2번 미분해서 마이너스, 이 박스는 뭐 찌개 다시입니다. 여러 가지 상수 붙는 거. 마이너스 x 꼴이 돼서 요렇게 되는 게 여러분이 배운 함수가 있어요. 2번 미분해서 마이너스 자기 자신이 되는 함수가 사인하고 코사인 함수가 있습니다. 뭐 사인 한 번 미분하면 코사인 되죠. 코사인 한 번 더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 됩니다. 코사인도 마찬가지. 코사인 한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 되고 마이너스 사인 한 번 더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이 되니까 2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자기 자신이 돼요.
근데 문제는 그냥 사인 뭐라고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요 꼴을 이렇게 나타낼 거예요. 돌아버리겠죠. 이게 뭔지. 근데 잘 보면요. 일단 요 안에 값은 잠깐 뭐 그냥 요렇다 하고 넘어가고요. 뭐가 이상한 게 하나 붙었나? 넘어갑시다. 뭔가 이상한 게 하나 생겼는데 지웠어요. 가끔씩 얘가 말을 안 들어. 요 안에 거는 일단 각도인데요. 이거는 잠시 후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요 사인 값이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로 변해요. 그럼 거기에다가 요 a를 곱하면 요 x는 마이너스 a에서 a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값이 됩니다. 따라서 요게 뭘 의미하냐면 아까 a만큼 제가 잡아넘겨서 놓았다 했잖아요. 요게 그 앰플리튜드 진폭이 됩니다. 진폭 이 경우에. 그럼 여기는 왜 오메가 t가 들어갔냐? 요거를 제가 좀 설명을 할까 합니다. 오메가가 도대체 뭐고 t가 도대체 뭔지 여기다 제가 설명할 것을 좀 놔둬놨는데요. 저도 고등학교 때 물리2 책을 보면서 요 오메가 t 부분이 이해가 도무지 잘 안 됐거든요. 왜 그렇게 굳이 넣었는지. 일단 넣어보면은 그게 그렇게 된다는 거 알긴 하는데 이제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나름 설명을 일단 해보려고 합니다. 이때 오메가는 일단은 t분의 2파이예요. t분의 2파인데 이때 요 t분의 1 부분은 진동수예요. 진동수. 진동수에 대해서 내가 예전에 설명한 적 있나? 진동수가 1초에 몇 번 진동하느냐가 진동수거든요. 그래서 진동수하고 주기 사이의 관계를 보면 제가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주기예요. 그걸 t초라고 합시다. t가 주기입니다. 그럼 진동수는 뭐냐면은 1초에 몇 번 진동하느냐거든요. 그러면 이게 같은 주기적인 그 함수면은 이 주기하고 진동수가 비례식이 맞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1초에 f번 진동하는 진동이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비례식이 맞죠. 횟수 대 시간, 횟수 대 시간. 한 번 진동하는데 t초 걸리면 f번 진동하는데 1초가 걸린다. 이렇게 비례식을 세워보면 같은 종류의 진동이면 이런 관계 비례식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동수하고 요 주기는 역수 관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진동수 주기분의 1은 진동수예요. 진동수고 요 t분의 2파이는요. 그 원운동에서는 각속도였죠. 한 주기 동안 2파이만큼 각이 변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요 주기적인 사인 함수에 들어가는 요 오메가는요. 각진동수라고 불립니다. 이름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t분의 1이 진동수죠. 2파이는 각이잖아요. 그래서 그 붙여서 각진동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원운동에서는 각속도인데 각속도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이따가 또 계속 좀 이따 설명한다 그러죠. 이렇게 되고요. 요거를 조금 변형시켜 볼게요. 변형시켜 보면 2파이 곱하기 t분의 t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럼 요거는 360도고요. t분의 t는 요거는 주기예요. 주기. 만약에 주기가 4초라고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1초인 순간에 요 각도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4분의 1이면은 그러니까 전체의 25%인 상태죠. 그러니까 한 주기에 25%가 지나간 상태잖아. 그래서 그 360도에다가 25%를 곱하면 그 위치에 해당하는 각도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주기의 몇 %에 해당하느냐예요. 시간을 시간으로 나눈 거니까 단위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 2파이는 각도고요. 각도의 몇 %니까 각도가 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렇게 왜 이렇게 쓰냐면 요 세타라는 값이요 시간에 따라 변하는데 그러면 그걸 시간에 대한 함수로 적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타 대신에 오메가 t라는 식을 쓴 겁니다. 그럼 오메가는 주기적인 일정한 주기적인 이런 진동이나 원운동에서는 이게 상수가 됩니다. 상수가 되니까 미분할 때 상수로 취급하면 돼요. t는 이제 요만 변수로 잡으면 됩니다. 그럼 요 식에서 a는 상수고요, 오메가는 상수고 t만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미분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실제로 요 식이 되는지 이제 이렇게 푸는 거예요. 대략 느낌적인 느낌으로 해가 이렇게 될 것 같다.
그다음에 넣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넣어 보는 과정에서 이제 일단 x를 한번 미분해 볼게요.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요. 그러면 얘가 오메가 a 코사인 오메가 t가 되죠. 오메가는 상수로 취급하면 된다 그랬죠. 이렇게 되고요. 이걸 한 번 더 미분합니다. 그러면은 d 제곱 x dt 제곱이 되죠. 가속도가 되고요. 한 번 더 미분하면 오메가가 한 번 더 나오죠. 더 나오고 그 코사인을 미분하니까 마이너스가 또 t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a 사인 오메가 t가 됩니다. 오메가 t. 그래서 잘 보면 요만큼이 바로 x죠. a 사인 오메가 t가 우리가 x로 잡은 그 x죠. 그래서 두 번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했더니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자체가 단진동의 일반적인 운동 방정식이 됩니다. 요 식을 요 초록색 박스에다 옮겨다 적어 볼게요. 초록색 박스 옮겨 적어 보면 dx 제곱 d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맨날 이 미분기호 처음 할 때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 잘 안 됐었는데 그 비슷한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아님 말고 공감이 없는 수업이네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단진동의 운동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ma 꼴 f를 써요. ma 꼴 f를 쓴 다음에 a에 대해서 정리해요. 그러면 질량 m을 나누면 되죠. 양변에서. 그렇게 나오면 그 여기 x 앞에 붙은 거 있죠. x 앞에 붙은 게 오메가 제곱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 해를 x 이꼴 a 사인 오메가 t라고 적으면 이 물체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 우리 ma 꼴 f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이제 까먹었을 텐데 ma 꼴 f를 통해서 가속도를 구한 다음에 그 가속도 정보로부터 그 물체의 속도와 위치를 구하는 게 이 목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위치를 방금 그 방식으로 구한다는 거예요. 그 단진동에서는 용수철 진자와 같은 단진동에서는 ma 꼴 f를 써봐요. 써본 다음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이 되겠죠. a는 마이너스 n분의 kx가 되겠죠. 그러면 얘가 오메가 제곱이 되고요. 해는 a 사인 오메가 t가 됩니다. 그러면 다 푼 거예요. 그 용수철 진자의 위치를 푼 거고요. 그걸 시간에 한번 미분하면 특정 순간에 그 용수철 진자의 그 속도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위치와 속도를 다 아니까 이 물체의 운동을 다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풀이 과정이 황당했죠. 이게 거꾸로 역으로 추적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 미분했을 때 마이너스 자기 자신이 되는 함수가 사인 함수고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결과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결과가 놀랍게도 물론 저만 또 놀라울 것 같은데요. 그 원운동하고 유사합니다. 수학적으로는 원운동하고 동일한 함수로 모든 것이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설명하고 또 뒷페이지에 이제 몇 가지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원운동을 한번 보면요. 이게 각속도가 오메가인 원운동을 한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오메가는 t분의 2파이가 되겠죠. 주기분의 2파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이 a예요. 반지름이 a이고 각속도가 오메가인 요 원운동을 하는 어떤 물체가 있다라고 하면요. 등속 원운동이 되겠죠. 이때 평행광선을 비춰서 요 물체의 그림자의 위치를 추적해 보면요. 얘가 용수철에 달린 물체가 진동하는 거하고 완벽히 동일한 운동을 합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얘를 함수로 한번 표현해 보면요. 저는 얘가 임의의 위치가 x라고 해요. 그럼 얘가 x죠. 얘가 x면 요 직각삼각형에서 세타와 마주 보는 변이니까 높이고요. 따라서 요 높이는 빗변의 길이 a에다가 사인 세타를 한 겁니다. 근데 요 세타는 오메가 t거든요.
왜 오메가 t냐? 요 각속도가 시간분의 각도잖아요. 시간분의 각도니까 이거 곱하면은 시간을 곱하면 각도가 됩니다. 따라서 x는 우리가 좀 전에 봤던 바로 그 꼴이 됩니다. a sin 오메가 t가 되죠. a sin 세타. 다음 사실 끝난 겁니다. 이제 x가 단진동하고 똑같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미분한 거하고 두 번 미분한 것도 똑같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까지 해가 나왔으면 이 사이 관계를 알 수 있는데요. 그 A 같은 경우에는 원운동에서는 반지름이었죠. 단진동에서는 A가 어떤 의미가 되냐 하면 진폭을 의미하게 됩니다. 단진동은 그래서 원운동의 그림자의 운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은 A 이때 그 X는 sin 오메가 t라고 이렇게 동일하게 기술이 되는데 이때 A는 원운동에서는 반지름, 단진동에서는 진폭이라는 거고요. 오메가는 원운동에서는 각속도고요. 단진동에서는 각진동수라고 불리는데 거의 동일한 의미라고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단진동 자체를 원운동의 그림자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그때 원운동의 그 각속도가 오메가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다. 각진동수는 사실 조금 저도 상상이 잘 안 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다들 각진동수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원운동의 각속도라고 여겨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좀 더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단진동의 경우에도 각진동수라고 불리지만 이게 요 의미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이 좀 더 이해하기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t는 원운동이나 단진동에서 똑같이 주기를 의미합니다. 원운동에서는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고요. 단진동에서는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고, 그러니까 동일한 패턴이 한 번 일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t 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거의 다 한 거예요. 이걸 얘기하면요. 그러니까 이게 t가 원운동 혹은 단진동에서 주기니까 그 단진동에서의 주기도 원운동에서의 주기를 구하듯이 구하면 돼요. 그러면 원운동에서의 주기는 오메가는 t분의 2파이니까 주기는 오메가 분의 2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운동 방정식 세우는 순간 주기를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아까 a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라 했잖아요. 그럼 그 오메가 제곱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보면 오메가를 알 수 있죠. 그럼 그 오메가를 구해서 오메가 분의 2파이면 그 단진동에서 주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진동의 주기는 x까지 구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ma 꼴 f만 딱 써보면은 x 앞에 마이너스 뭐가 나올 거 아니야. 그 뭐가 오메가 제곱이 되고 그거를 그냥 그 루트 씌우면 오메가 되고요. 오메가 분의 2파이 하면 주기가 됩니다. 그건 좀 이따가 다시 한번 해볼 거고요. 일단 단진동의 속도는 아까 a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가 되었잖아요. 그것도 한번 또 그림자로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원운동에서의 속도를 vp라고 둘 거예요. 그러면 이 순간에는 접선 방향이니까 요 방향이 되겠죠. 요 방향이 되고 요게 오메가 t니까 이렇게 연장선을 그어 보면 요게 오메가 t고 요거랑 요거 합치면은 90도니까 요거랑 또 요거 합치면은 90도니까 이거 오메가 t가 됩니다. 어쨌든 얘가 오메가 t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보면 요 직각삼각형에서 요 역시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럼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요 그림자가 요 직각삼각형에서 세타와 90도 사이니까 밑변이죠. 밑변이니까 빗변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거 같아요. 하고 같으니까 얘가 결국에 원운동에서 속도에 코사인 오메가 t를 한 거 같죠. 근데 원운동에서의 속도는 V는 R 오메가 기억납니까? 미터 퍼 세컨드 R 오메가. V는 R 오메가니까 A 오메가 사인 코사인 오메가 t가 되니까 아까 우리가 X에 대해서 한번 미분한 거와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단진동에서. 그래서 그냥 똑같다는 걸 한 번 더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 위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위치. 가속도죠. 가속도. 두 번 미분하면. 이 원운동에서 가속도의 구심 가속도죠. 구심 가속도는 구심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요거에 또 그림자를 찾아봐요. 그러면 단진동의 가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림자를 보면은 요 직각삼각형에서 또 세타하고 마주보는 거니까 높이가 되죠. 이번엔 또 높이가 되니까 A sin 오메가 t가 되는데 근데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요게 방향이 보면요. 지금 요쪽을 플러스로 두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요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방향이 됩니다. 마이너스 방향이. 거꾸로 만약에 물체의 위치가 여기 있을 때를 보면요. 요 가속도가 요 방향이죠. 요 방향이고 그러면 그림자가 플러스 방향이죠. 근데 이때는 또 뭐냐면은 위치가 마이너스예요. 위치가 마이너스일 때 그 가속도는 플러스예요. 그래서 함수로 표현하면 얘는 마이너스 a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됩니다. 근데 또 요거에 보면은 이 구심 가속도죠. 구심 가속도는 r 오메가 제곱이거든요. 여기서 r은 a가 되고요. r 오메가 제곱이니까 결국에 마이너스 a 오메가 제곱 사인 오메가 t니까 아까 우리가 그 x를 두 번 미분했을 때 그 함수하고 똑같은 함수가 나오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위치든 속도든 가속도든 그 단진동은 그 원운동하는 물체의 그림자의 위치, 속도, 가속도하고 동일하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기술해도 된다라는 게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라면 오늘 하는 내용은 일단 다 한 겁니다. 다 한 거고요. 이제 이걸 응용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응용하는 것만. 이제 적용을 해볼게요. 이제 응용하는 건 좀 쉬워요. 살짝 거짓말을 섞으면요. 용수철 진자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수철 진자를 실제 풀 때는 그럼 어떻게 푸냐 이렇게 풀면 됩니다. 앞에 건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MA는 마이너스 KX 운동 방정식을 세워봅니다. 그 다음에 A에 대해서 정리해봐요. A는 마이너스 M분의 KX 이렇게 되죠. 그러면 주기를 구하는 게 거의 끝이 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얘가 뭐가 된다고요? 얘가 오메가 제곱이 돼요. 왜냐면 단진동의 일반적인 운동 방정식이 A 이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라 했잖아요. 그럼 단진동하는 물체는 모두 그 방정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 제곱이 n분의 k고요. 그럼 오메가는 루트 n분의 k가 되겠지? 그러면 주기는 이제 오메가 분의 2파이 하면 끝납니다. 오메가 분의 2파이 하면 2파이 루트 m 나누기 k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단진동하는 물체의 주기는 2파이 루트 k 분의 m에서 이거는 용수철 진자의 주기는 잘못 얘기했습니다. 용수철 진자의 주기는 그 용수철을 상수하고 그 용수철에 달려 있는 물체의 질량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당연히 질량이 큰 녀석을 매달면 얘가 천천히 움직이겠지. 관성이 크니까. 그러니까 진동도 천천히 합니다. 그래서 주기가 길어요. 한 번 진동하는데 오래 걸리죠. 근데 용수철 상수가 크면 클수록 얘가 탄성력이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빨리빨리 움직여요. 속도 변화를 빨리빨리 하는 거죠. 그럼 빨리 진동하니까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얘가 클수록 주기가 짧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결과를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오늘 할 본격적인 내용인 단진자의 주기를 얘기할 테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잠을 자면 되겠네. 자, 이제 단진자의 주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근데 이 단진자에 작용하는 힘을 보면요, 이게 실에 어떤 질량인 물체에 이렇게 달려 있는데요.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장력하고 이 중력이 있습니다. 중력이 있고, 근데 이 중에서 이 물체의 속도 변화하고 관련된 힘은 요 중력 중에서 요 속도 방향 성분 있죠.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밖에. 그래서 요 방향으로 MA 꼴 F를 써보면요, 이게 좀 희한한 방향이긴 한데요. 곡선 방향이죠. 요 방향으로 속력과 관련된 이제 MA 꼴 F를 써보면 사실 정확한 식은 이렇게 돼요. MA는 마이너스 mg 사인 세타가 됩니다. 요게 이제 요 분해한 겁니다. 대략적으로 이것도 좀 설명하고 할 걸 그랬네. 좀 빨리 끝내줘야 된다는 이런 강박관념 때문에 좀 설명을 놓쳤는데 요게 이메가 또 세타거든요. 세타면은 요렇게
요거 그거 이제 요거 평행선이니까 요것도 세타죠. 세타고 이제 요거는 요 길이하고 같으니까 세타하고 마주 보는 변이죠. 이게 높이니까 mg 빗변의 길이 곱하기 사인 세타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쓰면요. 그 단진동 조건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변이에 비례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변 x라는 그런 것들이 안 보이죠. 근데 이걸 언제 이 단진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요. 조건은 세타가 매우 작을 때입니다. 세타가 매우 작으면 얘가 단진동을 하는데 왜 그렇게 되냐면 세타가 매우 작으면 근사를 시킬 수 있는데요. 요 사인 세타를 뭐로 근사할 수 있냐면 자 보시면 제가 여기서 보조선을 그어 볼게요. 여기 직각삼각형을 제가 하나 그려 볼 텐데요. 이렇게 한번 그려 볼게요. 그러면 사인 세타 값은요. 정확하게 하면 요 길이 L분의 요 길이잖아요. 요 길인데 세타가 매우 작으면 요 길이나 같은 길이에요. 요 길이나 뭐 호의 길이나 전부 다 같습니다. 같기 때문에 사인 세타를 L분의 X라고 이렇게 둘 수 있습니다. 사인 세타를. 그래서 사인 세타를 L분의 X로 근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식이 단진동할 수 있는 조건의 식이 됩니다. 요 사인 세타 대신에 L분의 X를 집어넣어 볼게요. L분의 X를 집어넣으면 요 식이 이렇게 됩니다. A는 마이너스 L분의 G X 이렇게 돼서 G 상수잖아요. 중력 상수. 중력 가속도. 중력 상수가 아니죠. 계속 말이 헛나오네. G는 중력 가속도. 그 다음에 L은 실의 길인데 실의 길이는 단진동 한다는 동안 뭐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수니까 A 꼴 마이너스 X 꼴. 그러니까 단진동 운동하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제 좌표축을요. 요렇게 두고요. 요렇게 두고 여기를 원점으로 두고요. 실제로는 이렇게 곡선 운동하지만 그 세타가 매우 작은 경우에는 직선 운동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요렇게 직선으로 단진동하는 이런 형태라고 근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운동 방정식에 의해서 움직이는 왕복 운동, 주기적인 왕복 운동으로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하면 이제 끝났죠. 그러면 요 단진동의 일반적인 운동 방정식에 의해서 요 값이 뭐가 됩니까? 요 값이 오메가 제곱이 되죠. 오메가 제곱. 따라서 오메가가 오메가 제곱은 G 나누기 L이 되고요. 그러면 T는 오메가 분의 2파이니까 이제 교과서에는 딱 이 결과만 나와 있는 거예요. 오메가 분의 2파이니까 얘가 2파이 루트 L 나누기 G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MA 꼴 F를 써서 이제 단진동의 운동 방정식을 세우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 결과를 외우는 경우가 많아요. 외워야 되는 경우가. 근데 요거의 이제 특성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단진자의 이제 특성에 대해서. 요게 이제 보면요, 진자의 등시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등은 같을 등, 이건 시간 이런 거거든요. 주기가 이제 같다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느 한 지역이란 말은 그 지역에 한해서는 중력 가속도 값이 안 변합니다. 우리가 사실 위도를 달리하거나 다른 지역에 가면요, 중력 가속도가 그 지역마다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제한사항이 들어가는 겁니다. 어느 한 지역에서 단진자의 주기는 이제 요 식을 보면 아는 거죠. 얘는 진폭이나, 왜냐면 이 식에 진폭이 안 들어있죠. 요 주기식에 진폭이 없잖아요. 그래서 진폭하고 관계 없고요. 아까 용수철 진자도 진폭하고 관계 없었죠.
근데 또 이 단진자의 경우에는 또 용수철 진자하고 다르게 추후의 질량하고도 관계가 없어요. 아까 용수철 진자는 질량하고 관계 있었잖아요. 근데 단진자는 추후의 질량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 없고 오로지 진자의 길이하고만 관계 있습니다. 사실은 그 중력과 속도도 관계 있긴 하지만 어느 한 지역에서는 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지역에서는 진자의 길이에 의해서만 그 단진자의 주기가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우리 차라리 느낌적인 느낌으로 좀 기억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기억할 거는요. 저는 이제 뭐하고 관련이 있는지를 좀 기억해라 그래요. 단진자의 주기는 길이하고 관계 있고 중력과 속도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단진자의 그 실의 길이가 길수록 얘가 천천히 진동할 것인지 빨리 진동할 것인지는 상상이 되잖아요. 얘 길이가 길어지면 얘가 빨리 진동할 것 같아, 천천히 진동할 것 같아. 천천히 진동하잖아요. 천천히 진동한다라는 것은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자에 L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똑같은 단진자를 달에 가서 한다고 쳐봐요. 중력이 약해지잖아요. 중력이 약해지면 빨리 진동하겠어, 천천히 진동하겠어. 여기서 복원력의 근원은 중력이거든요. 그게 약해지면은 천천히 진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작아지면은 얘가 커지는 거죠. 천천히 진동하니까 주기가 커지는 겁니다. 아까도 보면 M 그 용수철 진자도 M 나누기 K에서 여기는 다 힘과 관련된 게 들어갑니다. 힘이 크면 빨리 진동을 하는 거죠. 빨리 진동을 해서 주기가 짧아집니다. 그리고 뭐 외우는 방법은 LG 사랑해요 LG 이렇게. 근데 문제는 거꾸로 잘못 외우면은 이제 오메가는 또 GL이죠. 그래서 그렇게 외우는 걸 권장하지 않고 주기가 LG다 뭐 이렇게 기억해도 되는데 이게 좀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길이가 길면 주기가 길어지잖아. 근데 L하고 G하고 관련이 있다. 그럼 어디가 L이고 어디가 G인지 그리고 루트가 씌워져 있다라는 거 이렇게 좀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요거와 관련돼서 실험 하나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난 줄 알았지 숨겨놓은 게 하나 있습니다. 71쪽에 있는 실험인데요. 단진자의 주기 측정 실험입니다. 요거는 여러분 혹시 동아리에서도 실험할 게 없으면 요 실험 굉장히 추천합니다. 되게 좋은 실험이고요. 요걸로 그 중력과 속도를 측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측정할 수 있냐면 일단 이런 겁니다. 일단 사실 뭐 이런 장치가 꼭 필요하진 않아요. 필요하진 않고 그냥 스탠드하고 요 클램프 달린 거, 봉 달린 거 그거 하고 이름 뭔지 모르겠네. 그다음 실하고 추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자하고 이렇게 있으면 되는데 이 실험에서 좀 유의해야 될 점 몇 가지 알려줄게요. 이 실험 단진자 실험은 굉장히 중요한 실험이거든요. 그래서 이 실험을 꼭 소개를 제가 할까 하는데 일단 실의 길이는요 길게 할수록 실험이 잘 됩니다. 길게 할수록 주기가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좀 더 주기가 정확하게 측정이 돼요. 하고 이제 얘가 길수록 그 아까 사인 세타를 근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좀 더 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같은 각도라도 좀 더 이게 움직이는 폭이 길어지잖아요. 같은 각도라도. 그 다음에 이 실험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사실 이만큼 진폭을 크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사인 세타를 L분의 X로 근사할 수가 없어요. 근사할 수 없고 실제로 한 요 정도 조그맣게 이렇게 진동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아까 사인 세타를 L분의 X로 근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단진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주의해야 될 게 자 보십시오. 얘가 요렇게 진동하는데요. 얘가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그 순간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얘 근처로 갈수록 속력이 점점 느려지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언제 멈췄느냐의 그 시점을 정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잴 때 이제 스마트폰 초시계로 재면 되는데 이 중간에 지나갈 때를 기준으로 잡는 게 좋습니다. 이건 가장 빠른 속도로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를 지나가는 순간 포착하기가 쉽거든요. 정확하고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잴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시작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100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잽니다. 대학교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해요. 예. 그래서 50번 내지 100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재서 그거를 100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정확한 주기가 나와요. 거의 진짜 정확한. 근데 보통 고등학교에서는 전 한 10번 정도씩 해요. 예, 10번 진동하는 동안. 그래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잰 다음에 10으로 나누라고 하거든요. 그럼 주기가 나옵니다. 주기가 나오면 이 주기는 2파이 루트 L 나누기 G잖아요. 그러면 얘를 측정해요. 얘를 측정하고 얘는 재면 되죠. 얘는 자로. 또 얘는 그냥 상수죠. 그러면 얘를 알 수 있습니다. G에 대해서 정리하면. 그렇기 때문에 중력과 속도를 측정해라고 해서 시켜보면요. 진짜 잘하는 조는 거의 정확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거 할 때 조심해야 될 점은 길이를 재는 게 관건이에요. 주기는 어느 정도 잘 재요. 근데 길이를 잴 때 얘가 실제로 회전하는 그 중심에서부터 요 추의 질량 중심까지 정확하게 재야 되거든요. 이걸 얼마만큼 정확하게 쟀느냐에 따라서 실험 결과가 좀 달리 나옵니다. 달리 나오고 보통 요 길이는 제가 추천하는 거는 25cm, 50cm, 1m 이렇게 해보라고 그래요. 1m 굉장히 길어서 바닥에 닿을 거 아니에요. 그럼 책상 끄트머리에 이거 들고 와가지고 요 책상 위에서 거의 바닥에 닿을랑 말랑하는 정도까지 해가지고 얘를 이제 진동시키게 해가지고 주기를 측정하려면 또 평균적으로 제가 해본 결과 실의 길이를 길게 할 때가 이게 좀 더 정확하게 잘 나옵니다. 나오고 또 실의 길이를 달리하면서 하면은 이게 실의 길이가 25cm일 때보다 100cm일 때는 주기가 루트 2배가 되겠죠. 그리고 25cm일 때보다 1m일 때는 길이가 4배가 되니까 주기가 2배가 되고 그걸 확인할 수 있고요. 똑같은 길이일 때 추의 질량을 달리하면서도 실험을 해보게 하거든요. 그럼 주기가 똑같은 길이면은 질량이 다르더라도 상관이 없겠지. 그리고 진폭도 한 5도로 했다가 10도로 했다가 뭐 15도로 했다가 이렇게 해보라고 해요. 그래도 주기는 변화가 없게 나옵니다. 거의 없게. 그래서 이제 요 실험의 의의가 이제 단진자의 주기가 요 실의 길이 그리고 추의 질량, 진폭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걸 제무로 해서 중력과 속도를 측정해 볼 수 있는 그런 실험이니까 여기 물리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걸 굉장히 중요한 실험으로 봐요. 그래서 요 단진자 실험은 여러 가지를 또 물어볼 수 있거든요. 이게 단진동할 수 있는 조건 이런 건 이제 각도가 작아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런 이론적인 개념이 없는 사람은 요 실험할 때 이만큼 이렇게 당겨서 실험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 실험을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굉장히 작은 각도로 할수록 좋아요. 작은 각도. 가능한 한 작은 각도로 진동을 시키는 게 좋습니다. 저희는 보통 한 10도, 15도 내외로 보통 많이 했었어요. 좀 가능하면 5도로 하기도 하고요. 근데 5도로 하다 보면 나중에 하다가 멈추거든요. 100번이 가기 전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보다는 좀 크게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중간고사 범위로는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 2차원 운동과 역학적 에너지 보존 관련된 문제들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